22대 국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로텐더홀에 모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2대 국회가 오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출범하는 이번 국회에 우리 국민들께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인 저희 민주당을 압도적 다수당으로 선택하며 부여해 주신 역사적인 책무를 뼛속까지 깊이 새기고 또 새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너지는 국정을 정상화하고 죽어가는 민생을 다시 살리고 국가의 미래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171명 의원 모두가 궁골쇄신의 각오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야당에게 국회 운영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총선 민심이 원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부 여당에 의해서 거부된 법안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 감시 견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최혜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합니다. 터져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 시도가 이제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누르고 숨기려 해도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최혜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도 경고합니다. 자신과 주변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헌법상 권한을 계속해서 남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의 폭주를 주권자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저항에 나설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본령인 민생을 지키는 일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무작정 야당이 주장하니 안 된다, 그냥 뒤로 미루자,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등 야당이 대승적인 양보를 거듭하는데도 정부 여당은 회피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남은 3년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단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도 편협한 당리당략을 이제 거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경쟁을 꿋꿋하게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습니다. 민심이 명한 길을 제대로 걷겠습니다. 민심을 나침반 삼아 전진하는 국회, 성과로 평가받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 남짓한 이재명 대표의 22대 국회 첫 연설이 되겠죠. 이재명 대표 연설을 듣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약 3번 정도를 이렇게 천천히 돌려봤어요. 돌려보면서 이재명 대표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발언의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보고 했는데요. 결론은 윤석열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는 참으로 혼란스럽겠다. 그리고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시기, 특히 2024년 하반기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로텐더 홀에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각오를 밝히는 자리를 갖는 시간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과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쳐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모든 특검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국정조사라든지 모두 막아내자, 이런 단합대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개원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도 없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당론일 수도 있겠죠. 국회 가동이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국민의힘에게는 무척이나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같이 언론에서 쏟아지는 이런저런 증거들을 보면 윤석열의 앞날이 과연 순탄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도 될 것입니다.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죠. 윤석열이 과연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추진했었는데, 이제는 외압한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고, 지금은 윤석열이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 직접 개입을 했고 판을 짰는가, 검사가 범죄자를 수사하는 것처럼 그런 판을 윤석열이 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장을 4개월 가까이 임명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지금 밝혀지고 있죠.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수사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위적인 공수처 수사 검사들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정권 차원에서 그런 압박이 가해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최상병 특검은 언제 정도나 국회에 발의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법사위 상임위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형태로든 정상적인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단 1도 없습니다. 합의하는 모습을 취하긴 하겠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재명 대표도 합의를 위해서 하는 노력보다는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국회 일정을 잡는 것이 민심을 따르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시한이 어느 정도나 앞당겨질 수 있느냐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상임위에 배정될 각 의원들에 대해서 각 정당은 국회의장에게
모든 상임위에 배정될 의원들을 정해서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날짜를 못 박아야 하고, 가령 6월 7일까지 모두 제출해달라고 하고 6월 10일까지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정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각 상임위별로 6월 10일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됩니다. 그것은 국회의장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10일에 국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명목으로 6월 15일까지 조정기간을 갖고 6월 30일까지 다시 한번 조정기간을 줄 테니까 여야가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뒤로 미루고 하다 보면 최상병 특검, 또 김건희 특검, 그 어떤 특검도 올해 안에 진행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를 빌미로 날짜를 이렇게 정해줄 테니까 합의해와라, 다시 한번 줄 테니까 합의해와라, 이런 짓을 하다가 21대 국회가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했다, 어떤 개혁과제도 이행하지 못했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